여러분 혹시 눈 안쪽이 간질간질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참지 못할 유혹에 넘어가셨나요? 그 순간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시력 손상은 평생 남습니다. 한 번의 손짓 때문에 눈 노화가 몇 배나 빨라지고 백내장과 난시까지 앞당겨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이 간지러워 안과에 가면 늘 알레르기 결막염이고 안약 넣으라는 말만 듣고 나오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눈 안쪽이 왜 그렇게 가려운지, 그리고 비비지 않고도 시원하게 가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했으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눈 안쪽이 가려운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샘이라고 착각하시는 그 부분, 사실은 눈물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눈물 배출 경로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 꽃가루, 빠진 속눈썹, 심지어 피부 각질까지 온갖 이물질들이 다 모이기 쉬운 구조예요. 젊었을 때는 눈물이 계속 나와서 이런 이물질들을 자연스럽게 씻어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눈물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눈 표면을 보호하는 점막도 얇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물질 제거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의학 연구들을 보면 노화된 눈물샘과 결막, 각막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눈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물질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눈물 언덕에 머물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연구를 보면 눈물 속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바로 이 히스타민이 가려움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눈 안쪽이 유난히 가렵고 더 붓고 충혈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쪽이 자주 가렵다면 단순히 알레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의 나이가 들면서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비비면 왜 더 악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울 때 눈을 비비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원하죠. 하지만 이 행동이 더 가려워 비비게 되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알레르기나 자극에 의해 눈 안의 비만 세포라는 게 반응을 합니다. 이 세포가 터지면서 히스타민 같은 가려움 유발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나이가 들면서 눈 표면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상처가 생겨도 금방 아물었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런데 손으로 눈을 비비는 순간 각막과 결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마치 사포로 긁어놓은 것처럼요. 여기에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들어가면 2차 감염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안과에서 현미경 검사를 해보면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은 각막에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떨어지고 난시가 생기고 백내장이 빨리 오고 심하면 녹내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안과학회 연구를 보면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는 사람들은 백내장과 녹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각막 손상이 누적되면 혼탁이 생기고 조금만 늦게 발견하면 회복 불가능한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비비는 건 시력 노화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시원함 뒤에는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시니어에게 이 증상이 더 잘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눈물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 눈이 건조해지고 이물질을 씻어내는 능력이 떨어지죠. 둘째, 눈물막의 구성 성분이 변합니다. 눈물에는 기름층, 물층, 점액층이 있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눈물이 쉽게 증발하고 보호 기능이 약해져요. 셋째, 눈물 순환 및 배출 기능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고이고 빠져나가는 통로가 원활하지 않으니 이물질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넷째, 결막과 각막 표면의 면역 반응이나 염증 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대응했는데 이제는 반응이 느리거나 과도하게 나타나요. 이런 노화 관련 변화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잠깐의 자극에도 가려움과 불편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회복도 느려지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보면 눈물 분비량이 정상의 절반 수준이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알레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눈 기능 저하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인을 알고 나서 눈물 보충과 항히스타민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이 크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냉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꽉 짜세요. 그리고 그걸 눈꺼풀 위에 살짝 올려놓고 5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 병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데셔도 좋아요. 차가운 온도가 눈 주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작용을 줄여줍니다. 히스타민 분비도 줄어들고요. 냉찜질은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즉각적으로 가려움을 줄여주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 후에 차가운 수건으로 눈 위를 5분씩 찜질하면 하루 종일 눈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장 보관한 인공 눈물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차갑게 보관한 인공 눈물을 눈에 넣으면 이물질도 씻겨나가고 동시에 냉각 효과까지 있어서 가려움이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해요.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눈물막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냉장 인공 눈물을 넣는 습관을 들이면 3주 정도면 눈 안쪽 가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항히스타민 안약입니다. 냉찜질과 인공 눈물만으로도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그래도 가려움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약국에서 항히스타민 안약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항히스타민 안약은 알레르기 반응을 직접 차단해서 가려움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하루 2번 정도 넣어주시면 대부분 며칠 안에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연구를 보면 매일 일정 시간에 넣는 것이 필요할 때만 넣는 것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여준다고 해요. 만약 안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드시면 돼요. 항히스타민 안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봄철 꽃가루가 심한 시기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염증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스테로이드 안약인데 이건 응급 대응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려움이 너무 심하고 위의 방법들로도 전혀 호전이 없을 경우 안과에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단기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서도 3개월 이상 연속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과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쓰고 끊는 게 원칙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임의로 한 달 넘게 사용하면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 위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약을 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안약은 꼭 필요할 때만 의사 지시에 따라 단기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눈 증상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눈물 언덕은 코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심한 분들은 눈 안쪽도 더 자주 가렵고 불편합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70% 이상이 눈 증상도 함께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코 안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눈물길을 타고 눈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치료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코 알레르기도 함께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알레르기 물질이 씻겨나가면서 눈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중요해요. 친구는 자주 세탁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서 먼지와 꽃가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줄이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얼굴도 가볍게 씻어주세요. 매일 아침 코 세척을 시작하면 눈 증상도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와 눈을 함께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 안쪽 가려움을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릴 것 첫째, 차가운 찜질로 즉각적인 염증 완화. 둘째,
냉장 보관한 인공 눈물로 이물질 제거와 냉각 효과 셋째, 항히스타민 안약으로 알레르기 반응 차단 넷째, 비염이나 건조증이 있다면 눈과 코 함께 관리하기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 더 이상 눈 안쪽이 가려워서 고생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눈 안쪽이 간질간질하고 자꾸 손이 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알레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의 나이가 들며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비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그 순간 눈 안쪽은 더 약해지고 결국 시력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해요.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눈꺼풀 염증,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힘 같은 문제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제품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냉찜질용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이 좋고요. 인공 눈물은 방부제 없는 일회용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인공 눈물은 보습 효과가 오래 지속돼서 더 좋습니다. 항히스타민 안약은 약국에서 약사님께 알레르기용 안약 주세요 라고 하시면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코 세척용 생리식염수나 비강 세척기도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찜질 효과, 인공 눈물 냉장 보관 꿀팁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눈은 평생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시니어의 눈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보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눈 비비는 습관 대신 차갑게 식히고 씻고 보호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평생 한 쌍뿐인 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100세 시대에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력과 눈 건강이 평생 유지되는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